제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학원 원장에서 찜질방 매점 이모가 됐으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지 못한 게 가진 것 없는 부모 탓 같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부자가 되기로요. 3년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는 전부 핑계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꿈꾸는 서여사로 활동하고 있는 50대 부자 메이커 서미숙 작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부자 메이커가 뭐지? 하고 낯설어 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 부자를 꿈꾸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입니다. 저의 경우 50대 나이에 찜질방 매점 이모에서 25억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부자의 꿈을 갖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제가 어떻게 50대에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누구나 저처럼 인생 후반기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의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꿈꾸는 서여사, 작가님, 멘토님, 대표님, 강사님도 명함만 무려 8개에 달할 정도인데요. 굳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나오는 월세 50만 원, 미국 배당 주식, 적금, 펀드뿐 아니라 전자책과 콘텐츠로 인한 부수익까지 한 달에 월 1,000만 원씩 들어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수도권의 아파트만 3채 갖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살게 된 거죠. 저도 사실은 3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5년 가까이 운영해오던 미술학원을 폐업한 후 제 삶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교육 뒷바라지 한다고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딸 뒷바라지 하려면 한참 더 일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50이 넘으니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결국 전 단돈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찜질방 매점 일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학원 원장에서 찜질방 매점 이모가 됐으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늘 바닥만 보고 다녔습니다. 사는 게 버거우니 하늘을 보는 것도 사치로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제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아나운서 꿈을 키워가며 착실하게 준비해오던 딸아이가 어느 날 자신의 꿈을 포기하겠다며 펑펑 우는 거였어요. 지방 관공서에 아나운서로 취직해 경험을 쌓으면서 방송 3사 공채를 열심히 준비해오던 딸이 왜 꿈을 포기하려는 걸까? 엄마로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마지막으로 본 면접에서 면접관이 부모의 직업을 묻는가 하면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면서 옷을 꼭 그렇게 입고 다니냐 이런 등의 핀잔을 주더라는 겁니다.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지 못한 게 가진 것 없는 부모 탓 같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부자가 되기로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꿈을 지켜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는 부자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일상을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른바 부자의 습관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새벽 기상과 독서, 블로그 쓰기, 그리고 식비 절약, 이것을 3가지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닥치고 새벽 기상, 닥치고 독서, 닥치고 블로그 쓰기, 닥치고 식비 절약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저는 찜질방 매점 이모를 하기 전까지 아침에 8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렇게 남들보다 하루에 3시간씩 더 갖게 된 저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 매점 이모로 계속 살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했는데요. 새벽 기상과 독서가 저에게 그 첫 번째 답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책을 무작정 읽었습니다. 책이 무슨 내용인지 도통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책을 펴고 천천히 한자 한자 읽는 습관을 들여나갔습니다. 특히 저는 경제와 부동산 관한 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문 독서를 통해 세상과 경제 흐름을 깨우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두 권의 책,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와 실행이 답이다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요. 종잣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출을 유리하게 이용해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됐고 자신 있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대출 65%의 수도권 집 한 채를 가지고 서울 한 채, 수도권 세 채, 지방 한 채로 부동산 자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세 차례나 크게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며 투자에 소질이 없다며 멀리했던 제가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한 덕분에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책에는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투자에 소질이 없던 게 아니라 투자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책은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책을 통해 저 스스로에게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서 저도 몰랐던 저의 가능성을 알아보게 되었고, 내 안에 잠재된 실행력을 깨우고 기록하면서 점차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도 새벽 기상과 독서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첫 기상 시간을 6시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10분씩 당겨 기상하면 무리 없이 기상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은 뇌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정도로 시간 대비 많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24시간이 아닌 27시간을 사는 것처럼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식비 절약인데요. 혹시 일주일 7만 원 살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습관인데요. 일주일에 7만 원, 즉 하루 1만 원의 식비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사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7만 원은 일주일 식사비도 채 안 되는 돈이죠. 그렇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식비 절약의 첫걸음은 냉장고 정리에서 시작되는데요. 냉장고 정리를 해본 주부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속에 정말 무궁무진한 식재료가 잠자고 있어요. 이런 식재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리 식단을 짜고 언제든 요리할 수 있게 손질해 두는 것이 식비 절약의 첫걸음이 됩니다. 또 저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금요일에 장을 보는데, 되도록 대형마트 대신 동네 작은 가게에 가서 충동적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고요. 장을 본 직후에 재료를 손질해 둡니다. 워킹맘들의 경우는 회사 일에 지쳐 집에 왔을 때 먹을 게 없으며 외식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일요일에 장을 봐 놓은 후 일주일 동안 먹을 국 2개, 반찬 3개 이렇게 만들어서 냉동해 두면 언제든 밥상을 뚝딱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또 장을 볼 때 자반고등어처럼 구이와 조림 2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식재료를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식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주말처럼 외식이 당기는 날을 대비해 함박스테이크, 패티 하나만 만들어 두면요, 외식 못지않게 근사한 메뉴를 내놓을 수 있는데요. 빵을 얹어 수제 햄버거로 즐길 수 있고, 간장과 참기름을 더 넣으면 맛있는 떡갈비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365일 이렇게 집밥만 먹는다면 삶이 너무 퍽퍽하잖아요. 그럴 때 미리 만들어둔 공돈통장을 이용해 외식도 합니다. 공돈통장은 말 그대로 공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두는 통장을 말하는데요. 공돈이 어디서 날까요? 저의 경우 짬짬이 앱테크를 합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참여하거나 영수증을 인증하고 포인트를 쌓는 방법, 은행이나 백화점 앱 등의 출석 도장을 찍고 포인트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틈틈이 공돈을 모아 가족 외식을 하면
단순히 절약을 해서 외식한다는 기쁨도 크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들을 이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식비 절약은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즐겁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절약 습관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블로그 쓰기인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 검색되지 않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도 인터넷에 검색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블로그를 이용해서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 누구나 당당히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식비 절약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꾸준히 써오고 있었어요. 이전까지 글쓰기와 먼 삶을 살아왔지만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후 매일 새벽 글쓰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새벽 기상과 독서를 통해 글쓰기의 기본기를 다졌기 때문인데요. 7만 원으로 일주일 살기, 뚝딱 절약 식비와 같은 저만의 콘텐츠도 있어 블로그 쓰기가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제가 적어나간 블로그를 통해서 저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인맥도 쌓고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저와 함께 식비 절약을 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했는데 어느새 22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쓴 블로그 글로 전자책 3권뿐 아니라 종이책 출판에 성공하면서 어엿한 작가가 될 수 있었으니 3년 만에 정말 큰 성과를 이룬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저라서 저만 이룰 수 있는 성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50대의 나이에도 종잣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에게 맞는 부자 되는 습관을 정한 후 제가 닥치고 시리즈를 시작했듯이 무조건 실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시작은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50대의 부자가 되고자 굳게 마음은 먹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주눅이 들기 일쑤였죠. 주위에서 50대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아이의 눈물로 시작했고 저는 버텨냈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어땠을까? 뭔가 이루기가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지만 아마도 10년 전에는 실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서 실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강의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을 미루면 3년 뒤에 나를 만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요. 이 말 두렵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3년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는 전부 핑계일 뿐입니다. 나도 부자를 꿈꿀 수 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확언하며 믿음을 불어넣는 순간 분명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50대에도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니까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부자의 습관을 가져보세요. 아마 오늘과 다른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